네, 반갑습니다. 8월 11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지금 오늘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인가? 자, 나 떨고 있니?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수를 좀 올려놔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으로, 특히 전기전자,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황으로서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내용은 괜찮아요. 오늘은 포트폴리오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형주, 코스닥, 이런 쪽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종목, 즉 시총 상위 종목에 의한 그런 지수의 왜곡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 수급 동향이 오후에라도 조금 바뀌게 된다면 시장은 바로 플러스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일단 전기전자에 집중된 매도 도대체 왜 이러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중소형주는 그래도 상대적인 긍정적 포지션들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황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플러스가 좀 나오는 것을 기대를 좀 하고는 있었는데, 일단 상황을 보게 되면은 3250 오늘 고기까지 찍어줬죠. 오늘 고가가 3250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만기는 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올려놓는 상황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는 오늘 올리지 못하더라도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일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등을 통해서 플러스가 나오거나 그 정도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저점을 좀 잡아준 모습이고요. 자, 슬슬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0.4%대. 얘네는 거칠 게 없잖아요. 그죠? 좀 대형주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소형주인데 뭔 걱정? 아무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중소형주들의 입장은 좀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변수나 자기들만의 재료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편안하게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버티시면 일단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한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걔네들을 제외하고 나면 크게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러면 계좌를 가지고 좀 잘 버티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 지금 5,400억 매도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한 3,000억 정도 수준까지만 줄어들어도 시장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3,000억 전만 돼도 플러스 바뀔 것 같아요. 한 4,000억까지만 가도 플러스가 바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거나 또는 이제 더 이상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금융투자라든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 주는 거,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시면 너무 많이 내렸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5%대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대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나 살펴보면 업종별 현황에서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전기전자에서 6,800억 순 매도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셨죠? 오늘 그 시장의 매도가 5,400억이에요. 근데 전기전자에서만 무려 6,800억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장의 전체적인 매도보다도 이 전기전자 매도가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800에서 5,400을 빼게 되면 1,400 정도 남잖아요. 이 1,400 정도 남은 부분들은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전자 쪽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물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시장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쟤네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괜찮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물론 물량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긴 합니다만 매수가 들어간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형주, 그 다음에 중형주 같은 경우도 현재 매도는 좀 나오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기전자가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나쁘지 않은데? 네, 계좌 상황 괜찮은데?
시장은 왜 자꾸 내리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외국인 매도, 이 매매 동향을 오후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한번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빠졌을 테고요. 대신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역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이 정부 지원 차원으로 해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고요. 카카오뱅크가 오늘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올라간 모습인데 이거는 올라가더라도 네 저는 다시 재매수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 오늘 매도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넘어가서 볼까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은 추가 상승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황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유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 다 나온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규 상장 이후에 저런 식으로 뭐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뉴스에서 보니까 100억대 공모주 들어가신 분들은 억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공모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매도를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좀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나름대로 분위기 괜찮은 편입니다. 셀트리온 쪽이 오늘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백신과 관련된 또는 치료제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태 속에서 수혜를 받았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모습이겠죠. 지금 확진자 수가 2,000명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다 별로죠? 네, 그 외에는 다 별로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닥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활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라고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요, 매도가 중소형주 쪽으로 그렇게 압박이 심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4%대 상승이에요. 다시 재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게 개별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구분을 좀 두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일단은 단기적 이슈에서는 그런 것들 정부의 지원책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수혜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 버티시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떨어진 종목들이 지지선 근처에서 막 계속 가물가물하고 있고 뭐 달랑달랑하는 모습인데 그런 것들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크게 여러분들한테 뭐 부담을 준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은 무시하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자, 기관들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기관들은 오늘 카카오뱅크를 매수하면서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쨌건 어제부터 매수가 들어가서 뭐 단기적 이슈가 됐든 뭐 중장기적 포인트가 됐든지 간에 이제 매매에 대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연기금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기금들이 어제부터 매수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순 매도 나오는 건 당연한 부분일 테고요. 크래프톤 매도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것들에 기관들 매도 물량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외국인일 거예요. 외국인들 오늘 매도 상황 보시면은요. 하이닉스가 2,800억입니다. 아침이에요. 지금 11시 기준인데 2,800억 순매도고요. 삼성전자가 2,700억 순매도입니다.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남은 어떤 물량들을 다 쏟아낸다라는 어떤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딱 이겁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구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말씀은 이미 들었었죠. 지난 3월, 2월 막 이럴 때 주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이미 말씀 드렸었잖아요. 걔네들이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들어가면서 물량을 축소해 나가고 나중에 공매도가 붙어줬을 때 물량을 한꺼번에 확 쏟아내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면 반등이 시작이 된다.
네. 왜냐면은 공매도가 수익을 냈다라면 환매를 통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같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려보면, 그럼 도대체 하이닉스는 언제 살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만 1,000원. 10만 1,000원에 매수를 걸어 놨습니다. 네, 안 걸리면 일단 기다릴 거예요. 오늘 뭐 장중의 변동성이 10%까지 나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걸어 놓는 거죠. 만약에 걸린다면, 잠깐 순간이라도 왔다 간다면, 네, 오, 땡큐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리가 1차적인 지지라인 때입니다. 1차적인 지지라인 때이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는 조금 사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사놓고, 더 빠진다? 그 지가 더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봤자 얼마 빠지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은 더 빠질 수 있다라면, 단 1% 정도 살짝만 매수해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번 저점이 가까이 다가와서 바닥을 확실히 잡아주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비중을 더 실어가고 그다음에 평단가를 낮춰주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이 저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내려갈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정석인데, 자, 만약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래쪽, 안 걸리면 말고, 걸리면 땡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대응이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지선이 여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지선대가 한참 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7만원 아래쪽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수를 바로 들어가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덜 떨어졌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특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지수는 못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지면 다른 종목들이 한 10%씩 올라가 줘야지 그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본다라면 삼성전자는 그냥 큰 충격 없이 지지부진하게 끌려 내려가는 모습으로 조정이 조금 길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매매는 서두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중소형들 위주에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제 만기일 변수도 지나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좀 개선이 되고 특정 종목군들에 대한 포지션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유 있게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싣지 마시고요. 소량 접근을 통해서 일단은 살짝씩 건드려 보는 거, 그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직은 코스닥 위주의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런 쪽으로 좀 맞춰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중시황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